50세가 넘은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안다. 날씨가 변하면 무릎이 예보보다 먼저 알아챈다. 비가 오기 전에 관절이 아프다. 기압이 떨어지면 허리가 뻣뻣해진다. 폭풍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두통이 시작된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성인기에 내내 사람들은 이것이 머릿속 착각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그냥 기분 탓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몸은 단단한 용기가 아니다. 연한 조직, 액체가 든 빈 공간, 녹아있는 기체, 유연한 막의 집합체다. 모두 방금 변한 압력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재적응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각 시스템마다 시간이 다르다. 폐는 빠르게 평형을 이룬다. 혈압은 몇 분 안에 조정된다. 하지만 관절 안의 기포 활액 속 녹아있는 기체, 부비동에 갇힌 공기는 좁은 통로나 반투막을 통해 천천히 평형을 맞춘다. 바깥 압력이 떨어졌는데 안쪽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에 물리학이 작동한다.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몸 안쪽 압력이 바깥 압력과 같기 때문이다. 조직은 압력을 받고, 혈액은 압력을 받고, 관절 안의 액체, 폐 안의 공기, 혈액에 녹아있는 기체 모두 평생 동안 대기압에 적응해 평형을 이루었다. 그 결과는 그 후 기상 관측용 풍선부터 잠수 장비, 산업 배관 속 기포 행동까지 수백만 번 검증됐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토론할 것도 없다. 실험과학 역사상 가장 많이 재현된 결과 중 하나다. 지구상의 모든 기포, 몸속 기포에도 적용된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다. 물리학이다. 그리고 그 물리학은 심해 잠수부, 탄산음료, 그리고 너무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죽이는 감화병을 지배하는 바로 그 물리학이다. 날씨가 변할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대기는 몸의 모든 제곱 센티미터를 누르고 있다. 해수면에서 그 압력은 약 101.325파스칼, 대략 제곱인치당 14,007파운드다. 이는 피부부터 우주 가장자리까지 대략 100km 높이의 공기 기둥 무게로 어깨 위, 갈비뼈 옆, 눈 표면, 드러난 모든 부분을 모든 방향에서 누른다. 그런데도 느끼지 못한다. 바깥에서 밀어오는 힘과 안쪽에서 밀어오는 힘이 같다. 서로 상쇄된다. 완벽한 압력 평형 상태로 걸어다니며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몸을 누르는 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평형은 깨지기 쉽다. 바깥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몸 안쪽 압력이 바깥 압력과 같기 때문이다. 조직은 압력을 받고, 혈액은 압력을 받고, 관절 안의 액체, 폐 안의 공기, 혈액에 녹아있는 기체 모두 평생 동안 대기압에 적응해 평형을 이루었다. 바깥에서 밀어오는 힘과 안쪽에서 밀어오는 힘이 같다. 서로 상쇄된다. 완벽한 압력 평형 상태로 걸어다니며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몸을 누르는 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평형은 깨지기 쉽다. 바깥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 그 압력은 일정하지 않다. 대기는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태양열, 지구자전,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로 움직이는 거대한 난류가스 바다다. 기상 시스템이 계속 지나간다. 고기압은 맑은 하늘과 안정된 날씨를 가져온다. 이런 변화는 몇 시간 만에 일어난다. 한 지역을 지나는 기압 전선은 오후 동안 기압을 10-20밀리바 떨어뜨릴 수 있다. 많아 보이지 않는다. 20밀리바는 전체 대기압의 약 2%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정식에 따른 물리학이고, 그래서 느낀다. 하지만 몸은 단단한 용기가 아니다. 연한 조직, 액체가 든 빈 공간, 녹아있는 기체, 유연한 막의 집합체다. 모두 방금 변한 압력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재적응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 각 시스템마다 시간이 다르다. 폐는 빠르게 평형을 이룬다. 혈압은 몇 분 안에 조정된다. 하지만 관절 안의 기포, 활액 속 녹아있는 기체, 부비동에 갇힌 공기는 좁은 통로나 반투막을 통해 천천히 평형을 맞춘다. 바깥 압력이 떨어졌는데 안쪽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에 물리학이 작동한다. 첫 번째 방정식이다. 1962년
아일랜드 자연철학자 박보일이 발견한 내용이 기체 물리학의 기초 법칙이 됐다. 박보일은 한쪽 끝이 막힌 J자형 유리관으로 공기 기둥을 가두고 열린 쪽에 수은을 넣어 압력을 높이며 실험했다. 폭풍 전에 대기압이 떨어지면 박보일의 법칙이 그 모든 기포에 적용된다. 바깥 압력이 줄었다.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 부피가 증가해야 한다. 많지는 않다. 밀리리터의 몇 분의 1이다. 하지만 관절낭은 제한된 공간이다. 벽이 있다.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다. 물리학이다. 그리고 그 물리학은 심해. 잠수부, 탄산음료, 그리고 너무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죽이는 감화병을 지배하는 바로 그 물리학이다. 날씨가 변할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대기는 몸의 모든 제곱센티미터를 누르고 있다. PB 일정. 박보일은 새로운 물리기계 실험이라는 책에 발표했다. 그 압력은 일정하지 않다. 대기는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태양열, 지구자전,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로 움직이는 거대한 난류 가스 바다다. 기상 시스템이 계속 지나간다. 고기압은 맑은 하늘과 안정된 날씨를 가져온다. 저기압은 구름, 습기, 기압 하강을 가져온다. 그 결과는 그 후 기상 관측용 풍선부터 잠수 장비 산업회관 속 기포 행동까지 수백만 번 검증됐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토론할 것도 없다. 실험 과학 역사상 가장 많이 재현된 결과 중 하나다. 지구상의 모든 기포, 몸속 기포에도 적용된다. 관절에는 큰 기포가 아니라 활액 속에 녹아있는 작은 질소 이산화탄소 기포, 때로는 관절낭 안에 갇힌 작은 기체 축적이 있다. 정상적인 현상이다. 누구에게나 있다. 소리가 나기도 한다. 손가락 관절을 구부릴 때 나는 뚝양 소리는 대부분 압력 변화로 활액 속 기포가 빠르게 생기거나 사라지면서 나는 것이다. 그는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관계를 발견했다. 압력을 2배로 하면 가두어진 공기 부피가 반으로 줄었다. 3배로 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관계는 정확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폭풍 전에 대기압이 떨어지면 박보일의 법칙이 그 모든 기포에 적용된다. 바깥 압력이 줄었다.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 부피가 증가해야 한다. 많지는 않다. 밀리리터의 몇 분의 1이다. 하지만 관절낭은 제한된 공간이다. 벽이 있다. 무한히 늘어나지 않는다. 그 벽에는 신경 말단, 기계 수용체가 빼곡하다. 신장, 압력 변화, 변형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한다. 밀리리터의 아주 작은 부피 변화만으로도 그 신경 말단의 기계적 부하가 늘어난다. 신호를 보낸다. 척수와 뇌로 전달된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체가 팽창하며 신경 말단을 누르는 것. 360년 전에 발표된 방정식에 따른 것이다. 관절은 박보일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주 어디의 기포도 선택권이 없다. 압력이 떨어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그게 법칙이다. 하지만 박보일의 법칙은 첫 번째 층일 뿐이다. 동시에 작동하는 두 번째 방정식이 있다. 이해하려면 물리 교과서가 필요 없다. 탄산수를 한 병 따면 된다. 뚜껑을 열고 휙 소리를 듣고 유리벽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라. 아무것도 없던 물이 갑자기 수많은 기포를 만들며 올라온다. 기포가 숨은 게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액체에 녹아 있었고 밀봉된 병 안 높은 압력이 그것을 용해 상태로 유지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액체 위 압력이 떨어지면서 높은 압력에서 녹아있던 기체가 낮은 압력에서는 더 이상 녹아있을 수 없다. 밖으로 나온다. 기포를 만든다. 탄산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압력 변화로 녹아있던 기체가 용액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탄산수를 한 병 따면 된다. 뚜껑을 열고 쉭 소리를 듣고 유리벽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라. 아무것도 없던 물이 갑자기 수많은 기포를 만들며 올라온다. 기포가 숨은 게 아니다. 이산화탄소가 액체에 녹아 있었고 밀봉된 병 안 높은 압력이 그것을 용해 상태로 유지했다. 1803년
영국 화학자 이승호가 맨체스터에서 이 관계가 정확하고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액체에 녹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위 압력에 정비례한다. 압력이 높으면 더 많이 녹고 낮으면 적게 남는다. 이것이 이승호의 법칙이다. 탄산음료 캔을 열 때마다 본 현상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무릎, 고관절, 어깨 등 활액관절을 윤활하는 투명하고 끈적한 활액에는 녹아있는 기체가 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모두 몸이 적응한 대기압에 맞는 농도로 녹아있다. 안정된 압력에서는 조용히 용액 속에 머문다. 존재를 모른다. 폭풍 전에 기압이 떨어지면 이승호의 법칙이 관절에도 적용된다. 탄산수와 똑같이 그 벽에는 신경 말단, 기계 수용체가 빼곡하다. 신장, 압력 변화, 변형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한다. 밀리리터의 아주 작은 부피 변화만으로도 그 신경 말단에 기계적 부하가 늘어난다. 신호를 보낸다. 척수와 뇌로 전달된다. 그리고 관절이 아프고 뻣뻣하고 어제 오후까지 멀쩡했던 곳에 계속 불편함이 느껴진다. 지난 화요일 아침 폰을 확인하기 전에 느꼈던 그 둔한 통증. 무릎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액체에 녹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의 위 압력에 정비례한다. 압력이 높으면 더 많이 녹고 낮으면 적게 남는다. 이것이 이승호의 법칙이다. 탄산음료 캔을 열 때마다 본 현상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무릎, 고관절, 어깨 등 활액관절을 윤활하는 투명하고 끈적한 활액에는 녹아있는 기체가 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모두 몸이 적응한 대기압에 맞는 농도로 녹아있다. 안정된 압력에서는 조용히 용액 속에 머문다. 존재를 모른다. 폭풍 전에 기압이 떨어지면 이승호의 법칙이 관절에도 적용된다. 탄산수와 똑같이. 현상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무릎, 고관절, 어깨 등 활액관절을 윤활하는 투명하고 끈적한 활액에는 녹아있는 기체가 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모두 몸이 적응한 대기압에 맞는 농도로 녹아있다. 안정된 압력에서는 조용히 용액 속에 머문다. 존재를 모른다. 폭풍 전에 기압이 떨어지면 이승호의 법칙이 관절에도 적용된다. 탄산수와 똑같이. 일부 녹아있던 기체가 새로운 낮은 압력에서 용액에 머물 수 없게 된다. 빠져나온다. 1시간 전에는 없던 미세 기포를 관절 공간 안에 만든다. 이 미세 기포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 박보일의 법칙으로 이미 일어나는 부피 증가를 더하고 활액막과 연골 표면에 작용해 낮은 수준의 염증 신호를 유발한다. 관절은 이제 팽창하는 기체로 인한 기계적 신장과 새로 생긴 기포로 인한 화학적 자극을 동시에 경험한다. 같은 원인, 대기압 하강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관절 안에서 동시에 두 방정식이 작동한다. 기포 팽창, 용해된 기체의 용액 탈출, 둘 다 수백 년 전에 발표된 법칙에 따르고 관절낭 신경 말단에 작용한다. 감압병, 더 벤즈를 들어봤을 것이다. 잠수에서 가장 무서운 위험 중 하나다. 스쿠버 다이버가 30m까지 내려가면 물 압력은 대기압의 4배다. 이승호의 법칙이 공기 속 질소를 다량으로 다이버 혈액, 관절액, 조직에 용해시킨다. 연골 표면 접촉 부위로 잘 흐르지 않는다. 윤활이 덜 효과적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올라오면 압력이 몇 분 만에 4기압에서 1기압으로 떨어진다. 이승호의 법칙이 역으로 작동한다. 비 오기 전 관절염 무릎도 같은 방정식, 같은 메커니즘이다. 압력 하강으로 녹아있던 기체가 용액을 빠져나온다. 차이는 규모이지 종류가 아니다. 녹아있던 질소가 용액에 머물 수 없게 된다. 미세 기포가 아니라 상당한 기포가 혈류, 관절 공간, 척수 주변 조직에 생긴다. 다이버는 갑자기 심한 관절 통증을 느낀다. 극단적 경우 기포가 뇌나 척수 혈류를 막아 마비나 사망을 일으킨다. 다이버는 몇 분 만에 3기압 변화를 경험한다. 당신은 몇 시간에 걸쳐 20밀리바, 약 2% 변화를 경험한다. 일부 녹아있던 기체가 새로운 낮은 압력에서 용액에 머물 수 없게 된다. 빠져나온다. 1시간 전에는 없던 미세 기포를 관절 공간 안에 만든다. 이 미세 기포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
박보일의 법칙으로 이미 일어나는 부피 증가를 더하고 활액막과 연골 표면에 작용해 낮은 수준의 염증 신호를 유발한다. 이승호의 법칙은 변화가 크든 작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다. 모든 규모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다음에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프면 몸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소규모 감압병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유가 아니다. 물리학적 설명이다. 같은 녹아있는 기체, 같은 방정식, 같은 메커니즘이 잠수병 치료실로 가는 다이버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문지르고 있는 관절 안에서 부드럽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 압력만 변하는 게 아니다. 온도도 떨어진다. 온도는 같은 관절에 동시에 다른 물리학을 작동시킨다. 활액은 물이 아니다. 히알루론산, 윤활단백, 인지질, 다양한 단백질이 혈장 여과액에 섞인 비뉴턴 유체다. 점도, 두께 흐름 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하고 그 관계는 완만하거나 선형이 아니다. 스웨덴 화학자 최아리가 반응 속도와 유체 성질이 온도에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한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따른다.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비례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5도 하강이 유체를 5%더 진하게 만들지 않는다. 상당히 진해져 관절 작동을 측정 가능할 정도로 바꾼다. 무릎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단하다. 폭풍 전선이 오기 전에 온도가 5, 6도 떨어지면 관절 안 활액이 더 진해진다. 이승호의 법칙은 변화가 크든 작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다. 모든 규모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다음에 비 오기 전에 무릎이 아프면 몸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소규모 감압병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유가 아니다. 물리학적 설명이다. 같은 녹아있는 기체, 같은 방정식, 같은 메커니즘이 잠수병 치료실로 가는 다이버에게 일어나는 일이 지금 문지르고 있는 관절 안에서 부드럽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 무릎, 손가락, 발목, 발가락, 몸 중심에서 가장 멀고 혈류가 적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변 냉기에 가장 노출된 관절들이다. 활액이 가장 먼저 진해진다. 뻣뻣함으로 느낀다.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따뜻해져야 하는 느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모두 몸이 적응한 대기압에 맞는 농도로 녹아있다. 안정된 압력에서는 조용히 용액 속에 머문다. 존재를 모른다. 폭풍 전에 기압이 떨어지면 이승호의 법칙이 관절에도 적용된다. 탄산수와 똑같이. 정상천 37도에서는 거의 마찰 없이 미끄러지던 연골 표면이 33.34도에서는 눈에 띄게 저항이 커진다. 말초 관절이 가장 빨리 식는다. 관절은 이제 팽창하는 기체로 인한 기계적 신장과 새로 생긴 기포로 인한 화학적 자극을 동시에 경험한다. 같은 원인, 대기압 하강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관절 안에서 동시에 두 방정식이 작동한다. 기포 팽창, 용해된 기체의 용액 탈출, 둘 다 수백 년 전에 발표된 법칙에 따르고 관절낭 신경 말단에 작용한다. 현상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무릎, 고관절, 어깨 등 활액 관절을 윤활하는 투명하고 끈적한 활액에는 녹아있는 기체가 있다. 압력만 변하는 게 아니다. 온도도 떨어진다. 온도는 같은 관절에 동시에 다른 물리학을 작동시킨다. 활액은 물이 아니다. 히알루론산, 윤활단백, 인지질, 다양한 단백질이 혈장 역과액에 섞인 비뉴턴 유체다. 점도, 두께, 흐름 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하고 그 관계는 완만하거나 선형이 아니다. 스웨덴 화학자 최아리가 반응 속도와 유체 성질이 온도에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한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따른다.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비례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질소는 보이지 않게 녹는다. 다이버는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압력이 높은 상태라면 기체는 무해하다. 무릎, 손가락, 발목, 발가락, 몸 중심에서 가장 멀고 혈류가 적어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변 냉기에 가장 노출된 관절들이다. 활액이 가장 먼저 진해진다. 뻣뻣함으로 느낀다.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따뜻해져야 하는 느낌. 부엌을 10분 정도 서성이다 무릎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손가락이 나무처럼 느껴지지 않게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다. 비유가 아니다. 상상이 아니다.
관절은 실제로 따뜻해져야 한다. 안쪽 유체 점도가 낮아져야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연결고리다. 춥고 습한 날 아침 뻣뻣함, 모든 것이 풀리기까지 15, 20분 조심스러운 움직임. 아레니우스 방정식이 몸 안에서 실시간으로 풀리는 과정이다. 움직임과 혈류로 관절이 따뜻해지면서 유체가 묽어진다. 물리학이 펼쳐진다. 끝나는 정확한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폭풍 전에 세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한다. 박보일 법칙에 따른 기체 팽창, 이승호 법칙에 따른 미세 기포 형성, 아레니우스 방정식에 따른 점도 증가. 압력 하강과 온도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며 각기 다른 물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같은 순간 같은 몸의 같은 관절에 모인다. 지금 손을 무릎에 올려보라. 그 관절 손바닥 아래 그 특정 관절에는 기포, 녹아있는 기체, 점성 윤활 유체가 있고 모두 수백 년 된 방정식에 지배받는다. 안정된 고기압 날에는 세 시스템이 모두 평형을 이루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머릿속 착각이라고 했다. 3세기 물리학은 다르게 말한다. 이제 다음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심해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이다. 무릎 관절에서 2-4mm 두께, 혈관 없음, 신경 없음, 기계적 스트레스를 흡수해 아래 구조물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생물학적 완충장치다. 전선이 들어오고 기압계가 떨어지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변한다. 기체가 팽창하고 기포가 생기고 유체가 진해진다. 세 방정식, 한 관절, 한 통증. 기상 변화로 인한 관절낭 압력 변동은 건강한 연골이 흡수하고 소산시켜 통증 수용체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체는 여전히 팽창하고 미세 기포는 생기고 유체는 진해진다. 모든 물리학이 일어나지만 건강한 연골이 물리학과 통증 수용체 사이에 절연체 역할을 한다. 26살 때 연골은 두껍고 온전하다. 20mV 압력 하강으로 무릎 안에 세 가지 효과가 모두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제로. 절연체가 모두 흡수한다. 30살이 되면 연골이 얇아지기 시작한다. 특히 체중을 받는 부분, 무릎 내측 구획, 고관절, 허리 아래 관절. 10년 전에는 없던 찬아침의 가벼운 뻣뻣함을 느낄 수 있다. 절연체는 아직 있지만 닳고 있다. 55, 60살이 되면 그 연골은 약 2억 번 압축과 이완을 겪었다. 2억 번의 체중 지지, 충격 흡수, 탄성 회복 사이클. 기상 변화로 인한 관절낭 압력 변동은 건강한 연골이 흡수하고 소산시켜 통증 수용체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체는 여전히 팽창하고 미세 기포는 생기고 유체는 진해진다. 모든 물리학이 일어나지만 건강한 연골이 물리학과 통증 수용체 사이의 절연체 역할을 한다. 일부 영역은 1mm 미만으로 얇아졌고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디고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부위는 완전히 달아 아래 연골하골이 드러났다. 연골하골에는 신경이 있다. 기계적 압력, 화학적 자극, 기상 변화로 인한 미세, 환경 변화를 감지하도록 조정된 통증 수용체가 있다. 지금 손을 무릎에 올려보라. 그 관절 손바닥 아래 그 특정 관절에는 기포, 녹아있는 기체, 점성 윤활 유체가 있고 모두 수백 년 된 방정식에 지배받는다. 안정된 고기압 날에는 세 시스템이 모두 평형을 이루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제 폭풍 전에 세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한다. 박보일 법칙에 따른 기체 팽창, 이승호 법칙에 따른 미세 기포 형성, 아레니우스 방정식에 따른 점도 증가. 압력 하강과 온도 하강이 동시에 일어나며 각기 다른 물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같은 순간 같은 몸의 같은 관절에 모인다. 상상과는 아무 상관없다. 건강한 연골은 놀라운 물질이다. 연골 완충이 없으면 물리학이 신경 말단에 직접 도달한다. 같은 박보일 법칙 팽창, 같은 이승호 법칙 미세 기포, 같은 아레니우스 점도 증가가 모두 결코 느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뼈에 직접 닿는다. 그래서 할머니는 옳았고 의사는 애매하게 말했다. 20살과 60살은 기압 하강 시 무릎 관절에서 정확히 같은 기체 팽창을 경험한다. 20살은 아무것도 못 느낀다. 60살은 모든 것을 느낀다.
60살이 상상해서가 아니라 연골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가 반응해 심박수 조정, 혈류 재분배, 전신혈관 긴장도 변화, 이유를 모를 피로, 불편함,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흐린 아침에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져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있었던 신호가 이제야 전달된다. 놀랍다. 물리학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옳았고 의사가 애매하게 말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메커니즘은 내내 있었다. 절연체가 달았을 뿐 관절만 압력에 민감한 시스템이 아니다. 훨씬 더 많다. 목 양쪽 경동맥과 대동맥궁에는 압력 수용체, 바로 수용체라는 특수 기계 수용체가 있다. 혈관벽에 박힌 신장 감지 신경 말단이다. 혈압 변화를 감지한다. 동맥벽이 평소보다 더 늘어나면 높은 혈압,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덜 늘어나면 낮은 혈압, 느리게 보낸다. 뇌는 이 신호로 심박수, 혈관 저항, 체액 분배를 실시간 조정한다. 이 센서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다. 1% 미만의 압력 변화도 감지한다. 서 있을 때, 누울 때 고도 변화, 운동 시 혈압이 변하면 장기 특히 뇌에 혈액이 잘 가도록 보상한다. 압력 수용체는 내부 압력 변화와 외부 압력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다. 대기압 하강은 혈관벽의 경벽압, 혈관 안 압력과 바깥 압력의 차이를 바꾼다. 압력 수용체가 감지한다. 너무 빨리 일어섰는지 대서양에서 저기압이 들어왔는지 구분 못한다. 신호는 같다. 연골 완충이 없으면 물리학이 신경 말단에 직접 도달한다. 같은 박보일 법칙 팽창, 같은 이승호 법칙 미세 기포, 같은 아레니우스 점도 증가가 모두 결코 느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뼈에 직접 닿는다. 그래서 할머니는 옳았고 의사는 애매하게 말했다. 물리학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절연체다. 대기압 하강은 혈관벽의 경벽압, 혈관 안압력과 바깥 압력의 차이를 바꾼다. 압력 수용체가 감지한다. 너무 빨리 일어섰는지 대서양에서 저기압이 들어왔는지 구분 못한다. 신호는 같다. 자율신경계가 반응해 심박수 조정, 혈류 재분배, 전신혈관 긴장도 변화, 이유를 모를 피로, 불편함,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흐린 아침에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져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밤사이 기압이 떨어졌다. 심혈관계가 대기압의 실제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고 생리를 조정한 것이다. 구름이 보이기 전에 몸이 다가오는 폭풍을 등록했다. 압력 수용체는 본래 임무를 수행했다. 고도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지 날씨 예측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물리학은 의도된 기능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 더,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괴롭히는 증상을 설명한다. 두개골 안에는 부비동이라는 공기 충전 공간이 있다. 눈썹 위 전두동, 광대뼈 속 상악동, 눈 사이 사골동, 코 뒤쪽 깊은 저평동. 이들은 두개골 안에서 좁은 배출 통로, 오스티움, 몇 밀리미터 직경로 바깥 대기와 연결된 밀폐 챔버 네트워크를 이룬다. 정상적으로는 압력이 쉽게 평형을 이룬다. 공기가 오스티움을 통해 흐른다. 안과 밖이 같다. 생각조차 안 한다. 하지만 오스티움은 좁고 점막으로 덮여 있다. 코 안을 덮은 것과 같은 조직으로 찬 공기, 알레르기, 먼지, 감염, 나이 들면서 생기는 만성 저급염증에 부은다. 점막이 부으면 오스티움이 부분적으로 막힌다. 배출 통로가 틈새로 좁아진다. 폭풍 전에 대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두개골 안 부비동에 갇힌 공기가 바깥 대기보다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진다. 다시 박보일 법칙. 같은 방정식이지만 이번에는 제한된 기체 공간이 무릎 관절이 아니라 두개골 안이다. 부비동 안 높은 압력 공기가 부비동 벽을 바깥으로 민다. 오스티움이 완전히 열려 있으면 몇 초 만에 평형이 된다. 배출 통로로 공기가 흘러나가 안과 밖이 같아진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막혀 평형이 느리거나 멈춘다. 통증에 민감한 신경이 있는 부비동벽이 압력 차이를 감지한다. 2015년 내과 저널 연구에서 편두통 환자를 추적하며 기압을 동시에 측정했다. 부비동 안 높은 압력 공기가 부비동 벽을 바깥으로 민다. 오스티움이 완전히 열려 있으면 몇 초 만에 평형이 된다. 배출 통로로 공기가 흘러나가 안과 밖이 같아진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막혀 평형이 느리거나 멈춘다. 통증에 민감한 신경이 있는 부비동 벽이 압력 차이를 감지한다. 밤사이 기압이 떨어졌다. 잠자는 동안 압력 수용체가 감지했다. 자율신경계가 밤새 조정했다. 아직 날씨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몸이 이미 반응한 상태로 깨어난다. 불안이 아니다. 잠을 설친 게 아니다. 시민성도 아니다. 배출 통로가 틈새로 좁아진다. 폭풍 전에 대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면 두개골 안부비동에 갇힌 공기가 바깥대기보다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진다. 다시 박보일 법칙. 같은 방정식이지만 이번에는 제한된 기체 공간이 무릎 관절이 아니라 두개골 안이다. 항상 있었던 신호가 이제야 전달된다. 놀랍다. 물리학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옳았고 의사가 애매하게 말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메커니즘은 내내 있었다. 절연체가 달았을 뿐 관절만 압력에 민감한 시스템이 아니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오스티움은 좁고 점막으로 덮여 있다. 코안을 덮은 것과 같은 조직으로 찬 공기, 알레르기, 먼지, 감염, 나이 들면서 생기는 만성 저급염증에 부은다. 점막이 부으면 오스티움이 부분적으로 막힌다. 목 양쪽 경동맥과 대동맥궁에는 압력 수용체, 바로 수용체라는 특수 기계 수용체가 있다. 혈관벽에 박힌 신장 감지 신경 말단이다. 혈압 변화를 감지한다. 동맥벽이 평소보다 더 늘어나면 높은 혈압,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덜 늘어나면 낮은 혈압, 느리게 보낸다. 뇌는 이 신호로 심박수, 혈관 저항, 체액 분배를 실시간 조정한다. 110 헥토파스칼 기압 하강이 편두통 발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환자들이 상상한 게 아니다. 대기압 데이터와 증상 일지가 일치했다. 물리학이 통증을 예측했고 임상 데이터가 확인했다. 밀폐된 기체 공간, 압력 차이, 막힌 평형 통로, 통증. 물리학은 의도된 기능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 더,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괴롭히는 증상을 설명한다. 두개골 안에는 부비동이라는 공기 충전 공간이 있다. 눈썹 위 전두동, 광대뼈 속 상악동, 눈 사이 사골동, 코 뒤쪽 깊은 저평동. 심혈관계가 대기압의 실제 물리적 변화를 감지하고 생리를 조정한 것이다. 구름이 보이기 전에 몸이 다가오는 폭풍을 등록했다. 압력 수용체는 본래 임무를 수행했다. 고도 조절을 위해 만들어졌지 날씨 예측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결과는 두통이다. 특정한 두통. 눈 뒤, 이마, 광대뼈 깊숙이, 비가 오기 전에 시작되는 두통. 연구로 확인됐다. 메커니즘은 색인 카드에 적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이제 상황이다.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날씨가 변하면 관절에는 박보일 법칙에 따른 기포가 있다. 압력 하강, 부피 팽창, 신경 말단이 신장을 감지. 활액에는 이승호 법칙에 따른 녹아있는 기체가 있다. 압력 하강, 미세 기포 형성, 부피 증가와 자극 유발. 활액은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따른다. 온도 하강, 점도 기하 급수적 증가, 윤활 실패, 마찰 증가.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막아주던 절연체 연골은 나이, 사용, 2억 번 압축 사이클로 얇아졌다. 이제 항상 있었던 신호가 전달된다. 주요 동맥의 압력 수용체가 1% 미만 대기압 변화를 감지해 자율신경 조정을 일으켜 피로, 불편, 어지러움으로 느낀다. 두개골 안밀폐 공간인 부비동은 배출 통로가 좁아져 압력 평형을 저항해 폭풍 몇 시간 전에 두통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은 17, 18, 19세기에 박보일, 이승호, 최아리, 그리고 압력 수용체 반사를 연구한 생리학자들이 쓴 방정식으로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물리학이다. 신비로운 것은 없다.
주관적이지 않고 시민성도 아니며 믿음이나 일화나 손짓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심혈관계는 다른 목적으로 진화한 압력 수용체를 통해 압력 변화를 감지했다. 부비동은 평형 통로가 너무 좁아 제때 보상하지 못해 통증을 만들었다. 언제나 실제였다. 매 아픈 아침, 매 뻣뻣한 오후, 구름보다 먼저 오는 매 두통, 민간 전승이나 미신이나 할머니 불평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몸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최소 4가지 독립적 물리 메커니즘을 통해 대기압의 실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관절에서, 혈관에서, 두개골에서. 몸은 기압계다. 언제나 그랬다. 물리학은 결코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관절에 있었다. 이제 항상 있었던 신호가 전달된다. 주요 동맥의 압력 수용체가 1% 미만 대기압 변화를 감지해 자율신경 조정을 일으켜 피로, 불편, 어지러움으로 느낀다. 두개골 안밀폐 공간인 부비동은 배출 통로가 좁아져 압력 평형을 저항해 폭풍 몇 시간 전에 두통을 만든다. 방정식은 오래됐고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다. 교실에서 배우는 물리학과 몸에서 느끼는 통증을 연결한 사람이 없었던 것뿐.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다. 몸은 물리학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행동했다. 압력이 떨어져 기체가 팽창했다. 메커니즘은 색인 카드에 적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이제 상황이다.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날씨가 변하면 관절에는 박보일 법칙에 따른 기포가 있다. 압력 하강, 부피 팽창, 신경 말단이 신장을 감지. 활액에는 이승호 법칙에 따른 녹아있는 기체가 있다. 실제였고, 물리학에 지배받았고, 방정식에 지배받았고, 잠수종과 탄산수와 기상관측 풍선을 지배하는 같은 법칙에 지배받았다.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생기기 전에, 예보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주변 사람이 하늘 변화를 알아채기 전에 무릎이 아프면 날씨를 추측하는 게 아니다. 박보일 법칙 1662년. 녹아있던 기체가 용액을 빠져나와 기포가 생겼다. 이승호 법칙 1803년. 온도가 떨어져 유체가 진해졌다. 아레니우스 1889년. 수십 년과 수백만 번 압축 사이클로 연골이 얇아져 아래 신경 말단이 결코 느껴서는 안 될 신호를 받기 시작했다. 압력 하강, 미세 기포 형성, 부피 증가와 자극 유발. 활액은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따른다. 온도 하강, 점도 기하급수적 증가, 윤활 실패, 마찰 증가. 수십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막아주던 절연체 연골은 나이, 사용, 2억 번 압축 사이클로 얇아졌다. 심혈관계는 다른 목적으로 진화한 압력 수용체를 통해 압력 변화를 감지했다. 부비동은 평형 통로가 너무 좁아 제때 보상하지 못해 통증을 만들었다. 언제나 실제였다. 매 아픈 아침, 매 뻣뻣한 오후, 구름보다 먼저 오는 매 두통. 실제였고, 물리학에 지배받았고, 방정식에 지배받았고, 잠수종과 탄산수와 기상관측 풍선을 지배하는 같은 법칙에 지배받았다.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생기기 전에, 예보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주변 사람이 하늘 변화를 알아채기 전에 무릎이 아프면 날씨를 추측하는 게 아니다. 민간 전승이나 미신이나 할머니 불평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몸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최소 4가지 독립적 물리 메커니즘을 통해 대기압의 실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관절에서, 혈관에서, 두개골에서. 몸은 기압계다. 언제나 그랬다. 물리학은 결코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 관절에 있었다.